네, 경제 소식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서 정부의 그 서울 지역 규제 해제 관련 보도 전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최근 집값 하락세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이미 정부는요 지난해 말부터 이제 규제를 좀 풀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과 수도권 4개 지역 빼고는 사실 규제 지역을 다 풀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놀랬었는데 이번에 지금 분위기는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로 본다 그러면 서울 지역도 이제 규제 지역을 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에 보듯이 그런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규제 지역 아파트 값의 하락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전체로 본다 그러면 이제 2022년도입니다. 7.2% 빠졌고요. 특히 지도에 보면 이제 강남구에서 먼 쪽, 약간 성북구라든지 이제 노도강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강북 쪽에 있는 지역 아파트가 많이 빠졌는데 노원이 한 12% 정도 빠졌고 도봉이 한 11%, 그다음에 이제는 성북이 한 1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기간이었고요.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아까 서울에 한 7.2%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21년도에 그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그때가 한 6.58% 올랐으니까 오른 만큼 빠졌다. 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르게 빠지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는 규제 지역을 조금 풀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어제 어느 정도였냐면 영향력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었냐면 기재부가 바로 보도자를 냈습니다. 이거 정해진 거 아니다. 이제는 언론이나 아니면 시장 쪽에서 서울도 규제적 푼대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기재부에서 바로 정정 보도 아니면은 반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을 안 했어요. 그냥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만 이제는 기재부에서 나올 정도로 사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진짜 서울 지역도 규제 지역, 지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서울은 네. 투기과열 지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서울에 한 15곳 정도는 이제 투기 지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시장의 영향력은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감을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규제 해제 지역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강남 상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강남 지역이 움직이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움직일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나 용산구는 빼고 아마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실제 이제는 그 전 예상 같은 경우 이번에 시그널이 나왔던 그 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차트에 보듯이 사실 이제는 지난 한 해 동안 8% 빠졌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송파구도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강남 3구는 묶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용산구까지도 묶이면서 이외의 지역만 이제 해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남 3구나 용산구를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규제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뭐가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대표적인 게 저는 LTV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50%로 좀 묶여 있습니다. 이게 70%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릴 수 있는 비율인데 그럼 훨씬 좋아지겠죠. 특히 근데 DSR은 40%로 아직은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DSR 풀리기 전까지는 아마 영향력은 좀 미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소득자 중심, 그러니까 DSR 40%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이시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LTV에 딱 걸려요 또. 돈은 많은데 일단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분 50%도 묶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자산 가치가 없지만 소득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LTV 70% 늘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과 자체가 이제 없어지겠죠.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 포인트 정도 이제 더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 포인트 정도 더 중과가 됩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물론 뭐 양도세에 대한 개편 소식은 나오곤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만약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 중심으로 풀린다 그러면 이거 그냥 당장 없어지거든요. 네. 양도세 중과도 사실 풀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사실 좀 이제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개편안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린다 그러면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게 8%거든요. 이거 그냥 단번에 이제 3%로 내려갑니다, 최대.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최대가 12%였는데 이게 8%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8%로 내려오니까 이것도 뭐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 바로 이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약의 재당첨 제한도 이게 없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많이 좀 바뀐다라고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영향이 제가 봤을 땐 크게 미칠 수 있다. 특히 근데 이제 부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금 부자 중심으로 네. 만약에 정말로 지금 시장에 나오는 목소리처럼 규제 지역이 풀린다, 서울 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 들어올 만한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한편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전에는 경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지금 차트를 본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매물이 좀 사라지는 모습은 보여왔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경기 외곽 지역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 부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는 서울 지역은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 외곽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보다가 다시 이제는 서울의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한쪽에서는 환영할 만하고 또 한쪽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발표를 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올해나 내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뭐 지금 투자은행 쪽에서 이제는 예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초과 저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많은 중앙정부 은행들이 돈 풀기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그 돈 풀기가 어떻게 됐느냐? 실제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초과 저축 한마디로 이제는 은행으로 이제 돈이 또 몰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과 저축이 좀 더 사라지는 부분. 지금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쓸 돈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차트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그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응답한 이제 투자 은행들이죠. 뭐 정확히 말하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채권을 거래할 수 있는 주요 이제 은행들의 딜러들입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목소리들인데 그분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봤더니 70%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 경기 침체에 응답하신 분이 이제 두 곳이었는데 이게 8%거든요. 그럼 종합해 보면은 78%는 올해죠. 올해 이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올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경기 침체 피할 것이다라는 곳은 5곳밖에 없었습니다. 한 이게 22%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23년도 올해 이제 경기 전망을 또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52%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고 좋아질 것이다가 25%, 지난해 뭐 같을 것이다 18%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전망도 어둡고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특히 취약차주 중심으로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굉장히 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망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트가 이런 결과가 왜 나느냐? 그러니까 서비 조사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응답했을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저축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한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 10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소비했던 것을 다 소진될 것이다. 그러면은 쓸 돈이 없는 거죠. 사실 연준에서 노렸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경기 침체로 가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침체, 세 번째는 대출 기준 강화 때문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경기 전망과 함께 뉴욕 증시도 올해 역시 뭐 기대와 우려가 혼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일정과 더불어서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이제 노동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1차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뭐 포인트라고 보시면은 사실 그 연준에서 오판이었죠. 21년도에 사실 나왔던 목소리였는데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일시적이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전쟁이었고 지금 이제 노동시장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중심을 보셔야 될 게 이제는 노동시장의 어떤 고용 보고서라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일 같은 경우 이제는 보시면 12월에 FOMC 이제는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5일 새벽 4시에 나옵니다. 네. 그럼 그날 이제 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11월에 나는 구이이직 보고서도 이제는 주목하셔야 되겠고 특히 유일에 나오는 12월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핵심이냐면 11월 이제 고용 보고서 봤을 때 그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완전히 깨버리고 2배나 올랐습니다. 0.6%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겠네라고 본 거죠.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고 이번에 같은 경우 이제 12월에 고용 보고서에서 과연 어떻게 미국의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될지 향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자연적으로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개장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